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내놓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 등 주요 공약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선거 막판에 내놓은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도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지 지역 경제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을 때마다 1순위로 내놓은 공약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입니다. 국가기관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됩니다. 다 학원대로 몰아놔야죠. 그러나 예외 딱 한 개,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최우선에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입니다. 해수부 이전에는 정부 조직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부지물색과 예산 확보 작업을 밟으면 절반은 진행한 셈입니다. 해수부가 부산에 새 둥지를 들면 해양 정책 결정과 집행, 대응력이 한결 높아지고 관련 산업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지분이 70% 투입된 HMM의 본사 부산 이전은 육상노조의 강력 반발로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으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통해 해사법원 설립과 북극 항로 선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첫 정부 조직 개편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선거 막판에 깜짝 공약으로 내놓은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지역 기반 정책 금융기관이 들어서면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등 부산 주력 산업군이 스마트 공장 전환과 연구 개발에 여유가 생기면서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된 만큼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동남권 투자은행의 구체적인 출자 방안과 기존 은행과 역할 구분 등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부산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 대통령이 불가 입장을 밝힌 한국산업은행 이전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집에 실은 부산 공약은 모두 7가지. 해양수산부 이전과 100대 기업 유치, e스포츠 산업 지원, 공공기관 재배치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산 유세나 SNS를 통해 HMM 본사 이전, 북극항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신설,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도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박형준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제시한 부산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행정부 시장과 정무특별보좌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국정과제 대응 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주요 부처 등을 방문해 부산 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는 이 대통령의 공약뿐만 아니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지역의 핵심 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불가 입장을 밝힌 산업은행 이전 문제도 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형준 시장입니다. 산업은행 본사 이전도 지금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부산시로서는 놓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산업은행 이전 불가 입장을 밝히며 그 대안으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을 제시한 만큼 부산시의 사는 이전 의지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행사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부르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한 송년 행사에 참석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이름을 넣어 도읍 없이는 못 살아로 개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은 해 9월 한 골프대회 개회사에선 김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 등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동이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구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구청장 측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부정선거운동을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오늘 김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공개 행사에서 김 의원의 개인적 성과로 비춰질 만한 업적을 홍보했고 노래를 부른 것도 지지를 호소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던 사람 상당수가 선거구민이 아니었고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구청장입니다. 판결 결과는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을 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 시민들께 그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연행에 주의하면서 공직생활에 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오늘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김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보수 성향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한 인사가 부산 지역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부산시 교육청 전수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303개 교와 늘봄 전용학교 4개 교 등 모두 319개 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산의 2개 초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한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강사가 교육활동 중 정치적 편향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222명을 단속하고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된 이들은 모두 60대 남성으로 각각 지난달 15일과 29일 사하구와 중구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거나 손등을 가격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선거사범은 지난 대선보다 118명, 19대 대선보단 146명 늘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선거폭력이나 벽보, 현수막 훼손 같은 대면형 범죄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수술 중에 태아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태아 이마에 2cm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사하구 하단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은 교실에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 기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부산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오르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내일 부산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21.8도, 습도는 39%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 CBS